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비만의 원인은 수없이 다양한데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맞춤형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흑형님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닥터 동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구독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구독 안 하셨는데 그냥 이거 하려고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혼납니다. 네, 솔직히 좀 재미없죠 아직은. 근데 도움 많이 돼요. 그래요. 좀 재밌게, 좀 즐겁게 이제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해보셨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원을 하시게 되었는지. 일단, 이거 같이 찍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동님 평소에 저하고 되게, 배울 게 많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뭔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게 돼서 지원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진짜 살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병원 오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인바디 검사랑 혈액 검사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공지를 맞아요. 드리는데 두 개 다 하고 오셨죠? 네네네. 인바디 검사는 일어나시고 나서 공복 상태에서 2시간 정도 이후에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 혈액 검사도 공복 상태에서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네, 먼저 인바디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흑형님의 인바디 검사 결과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인바디 점수는 67점인데 일단 점수에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자 여기 보이는 BMI, 체지방률, 그리고 골격근량 이 세 개 위주로 볼 겁니다. 체중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체중보다는 오히려 허리 둘레를 조금 중요시하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비만의 기준이 되는 BMI 30. 저희가 이제 25 이상부터는 과체중이라고 하고 30부터 이제 비만 상태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잘 오신 것 같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지방률도 지금 32.1%잖아요. 그렇고 골격근량도 지금 33.4면은 사실 일반인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골격근량 자체는 굉장히 준수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파악을 이 정도로 해두고요. 나중에 전략을 짤 때 한 번 더 인바디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허리 둘레를 저희가 또 체중보다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흑형님의 허리 둘레가 지금 98.6.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일 때 사실 복부 위반이 있다, 이런 내장 지방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비만 상태에 대한 CT를 찍어본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추후에 말씀드린 혈액 검사랑 비교해 보면 약간 지방 중에서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내장 지방이 많은지 안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금 중성 지방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허리 둘레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좀 내장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운동에 대한 효과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걸 놔두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부모님 분들 포함해서 조금 좀 뚱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부모님도 거의 비만이에요. 비만이세요? 네. 약간 좀 가족력이 조금 있으신 편이다,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봐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가 될 경우에 이렇게 비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신이라는 장기가 문제가 될 때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상승돼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빈도로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비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좀 해보았는데 갑상선 기능은 다행히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활 습관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비만에 대한 가족력은 있는 편이고 다만 이런 신체적인 기능 이상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제가 하나씩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바디 검사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식단 먼저 식단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실 뭐 사람들이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된다, 뭐 지방을 섭취 안 하고 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결법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비만의 원인은 수없이 다양한데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맞춤형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흑형님에 대해서는 식단, 하루 직업적으로든 네. 개인적인 특성으로든 하루에 3끼를 챙겨 먹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한 끼를 먹더라도 네. 조금 관리해서 먹자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인 테두리는 간헐적 단식이란 걸 좀 시도해 볼 겁니다. 단식, 뭐 그냥 단식 시기를 조금 두고 네. 나머지 시간에 먹는다,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간헐적 단식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생활 사이클을 봤을 때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주무 시간을 포함해서 단식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깨어 있을 때 네. 잘 챙겨 먹는 음. 간헐적 단식 방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제가 식단 일지를 써오게 할 겁니다. 뭐 드셔야 돼? 아, 네. 절대 속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진도 보내라고 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단 일지를 써 오시는 거 네. 그렇게 하시고 간헐적 식단이라도 먹을 시간 동안 뭘 드셔야 될지 흑형님이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술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조금 고지방의 저탄수화물 시기보다는 네. 단백질 비율을 조금 높이고 네.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는 네. 그런 식단을 기본적으로 조금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네.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체형적으로 보실 때 다이어트를 하면은 안타깝게도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되 하루에 1시간만 운동할 거예요. 처음은 네. 1시간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은 20분만 할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운동을 40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유산소를 더 많이 해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인바디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체지방률이 너무 높아요. BMI도.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활동량 자체가 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비율이 더 높지 않으면 네. 이게 감소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골격근량을 봤을 때 운동하지 않은 일반인 기준에서 좀 상한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력 운동 위주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롤모델의 체형을 봤을 때 근력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근력 운동을 최소한으로 하되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 40분 그리고 근력 운동 20분. 네. 근데 이 유산소 운동 40분을 할 때 고강도로 했다가 저강도로 했다가
고강도로 했다가 저강도로 했다. 아, 좀 강도를 아, 네, 변형을 시켜주는 고강도 인터벌 음.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할 건데요. 네. 그거는 당장에 저랑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당장에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특성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 이유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저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뭘까요? 그럼 큰 거? 뭐 그거는 일단 그 다른 데 가서 상담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장난이고 네. 다이어트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조금 작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효과가 크길 기대하면서 네. 일단 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의 그런 방해여서요. 네, 저는 술 좋아하는 거? 그렇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끊고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더라도 결국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술 드시고 이러다 보면은 요요가 오는 시기가 네.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오세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는 조금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갑자기 안 마신다든지 이렇게 네. 되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조금 할 수 있는 얘기로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술 마시는 패턴도 적어오세요. 내가 어떤 주종으로 얼마나 마시는지를 기록을 해오세요. 아, 그것만으로도 자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잔 마실 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소주 한 잔, 나 두 잔째, 세 잔째 기억을 하라고요. 네. 소맥은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맥도 정확하게. 진짜요? 오. 소맥도 한 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맥도 비율이 다 다르긴 하지만 아. 일단 소맥을 5잔 먹은 사람이 일단 적게 먹은 건 아니죠. 그쵸. 그거 자체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기록을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용량까지는 적으란 말을 안 할게요. 네. 네. 종류 몇 잔 이렇게 조금 적어 오시길 권장드리고, 네. 자, 흑형님이랑 저랑 4주 동안 네.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그럼 4차례 보게 될 텐데 그때 동안 저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아까 식단일지 써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술 마시는 네. 음주일지에 대해서도 써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스케줄표를 드릴 테니까 매주 저랑 만날 때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 보는 일주일 동안 운동하시는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촬영을 해서 네. 네.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저랑 보게 될 텐데 볼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조금 더 원하는 몸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티칭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매주 해오신 거에 대해서 간략한 상담, 그리고 체중보다 뭐가 중요하댔죠? 체중 많아요? 체지방요? BMI? 그거 말고 네. 허리 둘레. 아, 허리 둘레요? 매주 허리 둘레를 또 측정을 할 어. 거예요. 부담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허리 둘레 측정할 거고, 네. 그러면 마지막 4주차. 네.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볼 거예요. 아, 그래서 혈액 검사, 네. 인바디 검사, 네. 허리 둘레 어. 이거 다시 할 거고, 애프터 영상. 오, 네, 좋아요. 우리 비포 영상이랑 애프터 영상이랑 좀 비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같이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같이 얘기해 보세요. 오, 좋아요. 그렇게 조금 한 달 동안 해 나갈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번 기회에 저도 진짜 꼭 원하는 것만큼 살을 빼고 싶어요. 네, 저도 처음으로 같이 네. 구독자님이랑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좀 욕심을 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